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축구 세계에 끓어오르는 화제, 토트넘의 메디슨 영웅 만들기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토트넘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선 메디슨.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언론이 메디슨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우승 부재에 대한 더 깊은 원인을 탐구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토트넘 내부의 문제는 단지 영웅 만들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클럽의 전략적 결정, 즉 영국인 선수 중심의 팀 구성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책의 부작용으로 팀의 핵심 외국 선수들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하면서 팀워크가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가레스 베일의 이적입니다. 2013년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절정기를 누리던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이 이적 뒤에는 그가 런던에 거주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토트넘에 남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의 압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축구의 세계가 때때로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선수들의 개인적인 욕구, 클럽의 전략 그리고 언론의 영향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축구가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토트넘 사건이 축구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에서는 축구의 복잡한 내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터뜨린 불편한 진실이 화제입니다. 감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라운드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신문이나 TV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이 말에는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 언론의 메디슨 영웅 만들기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따르면 이러한 영웅 만들기는 토트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유능한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합니다. 메디슨이 훌륭한 선수임은 분명하지만 한 선수만 부각시키면서 팀워크와 화합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에 대한 일부 영국 매체들의 태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매체들이 손흥민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시도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판랩의 루이스 사는 손흥민에게 스트라이커로서의 타고난 자질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를 중앙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는 것은 토트넘의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국 매체는 지속적으로 손흥민의 방출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세계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이 얽혀있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정 선수를 영웅화하거나 타 선수를 폄하하는 것은 팀의 조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적인 경력과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가 가진 스포츠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구의 심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토트넘과 그들의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토트넘의 중심이 영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불만입니다. 이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영국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는 일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는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선수의 영입을 제안했지만 감독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독은 이적에만 돈을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해결책은 24명의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팀워크와 선수단의 케미스트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접근은 토트넘의 오랜 문제인 영국인 중심주의에 대한 깨달음을 반영합니다. 토트넘 내부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얼음과 같습니다. 이 문제의 복잡한 진실이 팀의 성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축구계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팀의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선수 영입과 이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와 조직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구팀의 성공을 위해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스포츠 매체 스포르트일이 제기한 토트넘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의 우승컵 부재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영국인 선수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 있습니다. 스포르트일은 토트넘의 주요 전략이 영국인 선수, 특히 메디슨을 빛나게 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
특히 손흥민과 같은 비영국인 선수들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토트넘 회장 다니엘 랩의 영국인 영웅 만들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케인의 미넨 이적과 메디슨의 열번 등번호 부여는 이러한 경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국 매체들은 메디슨이 케인에 이어 10번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고, 메디슨은 이 번호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매체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영국인 선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과거 토트넘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바로 가레스 베일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토트넘 내부의 영국인 중심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축구 클럽의 내부 정책이 어떻게 팀의 성과와 선수 개인의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선수나 특정 그룹의 선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다른 선수들의 기회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클럽의 성공을 위해 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레스 베일의 이야기를 통해 축구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베일은 당시 영국 축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올해의 선수상과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을 모두 휩쓸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유럽의 유수 클럽들로부터 끊임없는 관심을 받게 했죠. 하지만 베일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런던에 머무르고 싶어 했으며 기자들 앞에서도 이적 의사를 부인했습니다. 영국 언론을 통해 토트넘에 남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신생아의 아버지로서 영국을 떠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베일을 밀어내려는 전략이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7번을 달고 있던 영국인 에런 레논을 중심 선수로 밀어붙이려 했고 베일에 대한 이적 기사를 대량으로 쏟아내어 팬들의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축구계의 복잡한 내부 정치와 선수들의 개인적인 욕구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한 선수의 미래가 그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클럽의 전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의 개인적인 삶과 클럽의 전략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계에서 벌어지는 내부 정치와 구단 운영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토트넘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스포츠 세계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이야기는 가레스 베일의 이적에서 시작됩니다. 토트넘의 내부 정치는 팀의 성공보다 개별 선수의 이적에 더 많은 중점을 두었고, 심지어 토트넘의 영국 출신 선수들조차도 이 사안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공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베일이 떠남으로써 모두가 이득을 볼 것처럼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베일의 대체자로 난이가 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배경에는 프리미어리그의 성공이 국제 무대에서의 실패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영국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런던의 자존심인 토트넘에서는 이러한 열망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영국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영국 선수의 영향력 있는 순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메디슨을 중심으로 한 팀의 성공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영국 언론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다른 구단처럼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선수 영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단의 전략적 방향과 내부 정치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국가적 자존심, 구단 정치, 그리고 선수들의 개인적인 욕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축구계에서의 이러한 내부 정치와 전략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계의 뜨거운 이슈, 토트넘과 그들의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감독이 새로운 스트라이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을 때 일부 영국 기자들은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족함을 나타내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선수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러한 의도를 간파하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토트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독은 영국 언론과 구단의 기존 행태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선수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공은 출신 국가가 아닌 실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라운드 위에서만 축구를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구단 내부의 파동과 외부의 의구심 속에서도 감독의 신념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주장 자격에 대한 기자들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믿음과 우승을 향한 열망을 굳건히 유지합니다. 감독에게 손흥민과의 동행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철학과 향후 경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시즌 내내 행복한 축구를 선사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댓글은 늘 환영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